지금 내 앞에서 그 사람이 짐을 싸고 있어요. 아들이 방금 전화로 소리쳤죠.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엄마 돈 노린 거라고요. 6개월 동안 같이 잠자리했던 42살 젊은 남자가 58살 과부인 날 속였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손도 떨리고 있는 거예요. 눈빛도 슬퍼 보이더라고요. 영희 씨, 제발 노트북만 봐주세요. 거기 진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 여러분, 궁금하시죠? 노트북 속엔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 시작이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전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날 말이에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갈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마치 실 끊어진 인형처럼 그냥 주저앉았죠. 거실 구석에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노트북이랑 서류 봉투가 들어있다고 했죠. 거기 진실이 다 있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그 사람 나갔어요? 응.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엄마, 제가 알아본 게 확실해요. 그 사람 강민준, 아니 본명이 강민철이라는데 전과 산범이에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낸 전력이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기, 횡령, 심지어 폭행까지. 엄마,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빨리 신고해야 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 겨울날. 차분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했던 그 사람. 매일 아침 커피 끓여주던 그 사람. 눈 치워주고 고장난 보일러 고쳐주던 그 사람. 밤마다 날 안아주며 영희 씨는 아름다워요. 속삭이던 그 사람. 전부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실 구석의 검은 가방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제발 노트북만 봐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이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가방 앞으로 갔죠.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노트북이랑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노트북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비밀번호 없이 바로 켜졌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영희 씨에게. 숨이 막혔습니다. 클릭해야 할까요? 아님 아들 말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바다가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6개월 전 처음 그를 만났던 바로 그 바다였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돌아간다 해도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또 속았을 텐데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우리 민박집이었거든요. 하지만 2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거기엔 죽은 저희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칠 뻔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처음부터 그때가 아마 12월 15일이었을 거예요. 겨울 바다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죠. 강원도 바닷가 민박집을 혼자 운영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 준호가 이곳으로 이사하라고 했거든요. 엄마, 서울에 혼자 있지 마세요. 바다나 보면서 지내시라고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더 외로웠어요. 비수기라 손님도 없고 파도 소리만 들리는 겨울 바다는 쓸쓸하기만 했죠.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차였죠.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빗자루를 놓칠 뻔했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부드러웠거든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옷차림이 단정했고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민박 가능할까요?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민준이라고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작가라고 하더군요.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싶어서 왔다고 했죠. 3개월 정도 장기로 묵을 수 있을까요? 3개월이나요? 겨울인데 괜찮으세요? 조용한 게 좋거든요. 겨울 바다가 글쓰기엔 최고예요. 난 속으로 좋아했어요. 비수기의 장기 손님이라니 돈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첫날 저녁에 보일러가 갑자기 꺼졌거든요. 겨울인데 난방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볼게요. 아니, 손님이 어떻게. 근데 그가 보일러실로 가더니 금방 고쳐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스위치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상했어요. 수리기사도 몇 번 헤맸던 건데 어떻게 한 번에 고쳤을까요? 민박집 보일러가 다 비슷비슷해서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엔 더 놀라웠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거든요. 내가 치워야지 하고 나갔는데 민준 씨가 이미 다 치우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산책 삼아 나온 김에 치웠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눈이 많이 쌓이는 곳만 치우고 있더라고요. 마당 왼쪽 구석이랑 대문 앞, 딱 치워야 하는 곳만요.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 난 의심보다 고마움이 더 컸어요. 5년 동안 혼자 다 해왔던 일들을 누군가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저녁마다 민준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줬어요. 남편 이야기를 해도 아들 이야기를 해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위로였거든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 씨가 아침마다 내 방 앞에 커피를 놓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죠.
손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가요? 같이 마시면 좋잖아요. 저도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웃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나이에 말이에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죠. 겨울 바다 산책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고 나면 둘이서 방파제를 걸었죠. 파도 소리 들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재혼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매력적인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렇게 2달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산책하다가 민준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내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차이 신경 쓰이세요? 손이 따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게 16살이나 차이 나는데요. 전 전혀 안 그런데요. 오히려 따뜻하고 진솔한 분이 좋거든요. 그 순간 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말에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죠. 엄마, 준호였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온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준호가 민준 씨를 쏘아보는 거예요. 눈빛이 차가웠죠. 아, 이분은 민준 씨라고 장기 투숙 중이셔. 장기 투숙이요? 2달째라면서요? 준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준호는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준호가 민준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난 거실에 남아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15분쯤 지났을까요? 민준 씨가 먼저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작가라고 했는데. 작가요?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저 사람 경력 조회해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 사람 내보내세요. 위험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민준 씨와 어색해졌어요. 전처럼 함께 차를 마시지도 않았고 산책도 가지 않았죠. 그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난 아래층에서 준호가 한 말을 되새겼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 과거가 복잡해요. 결혼 경력도 2번이고 사업 실패해서 빚도 많대요. 정말일까요?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내려왔어요. 눈이 충혈돼 있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영희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드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과거 얘기하셨죠?
결혼 2번 했다고, 빚이 있다고.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번 다 이혼했어요. 첫 번째는 제 잘못이었고, 2번째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업도 실패했어요. 식당을 했었는데 부도가 났죠. 빚이 8천만 원 남았고요. 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더라고요. 긴장한 거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조용한 곳에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영애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민박집 주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영애 씨 웃는 모습이, 차 끓여주는 모습이, 바다 바라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영애 씨가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그 사람 내보내세요. 제가 더 알아봤는데 큰일이에요. 준호야, 지금은 엄마 민박집 명의가 엄마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노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 씨가 나를 봤어요. 아드님 말씀, 맞아요. 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 영애 씨 집이 본인 명의인 거 알고 있어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 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처음엔 그냥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근데 영애 씨를 알게 되면서 나가주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애 씨, 나가달라고요. 당장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가 짐을 쌌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2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도 났고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1층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준 씨가 내려왔어요. 못 주무셨네요? 네. 목이 쉬었습니다. 저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커피를 내렸어요. 2달 동안 매일 아침 해주던 그 커피였죠. 구수한 냄새가 거실에 퍼졌어요. 코끝이 시렸습니다. 앉으세요. 커피잔을 내밀었어요. 손이 스쳤죠. 따뜻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애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빚이 있고 이혼 2번 했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못 받아들였겠죠. 민준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어요. 비겁한 거 알아요. 하지만 영애 씨를 만난 게
너무 좋았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죠.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전 진심이었어요. 영희 씨한테요. 그만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머물 곳 필요해서 왔던 게 맞아요. 하지만 그만하라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뜨네요. 민준 씨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영희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짐 중에 노트북이랑 서류 가방이 있어요. 그거 좀 봐주세요. 나중에라도 좋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났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그럼 이제 가볼게요. 네. 목이 막혔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손잡이를 잡더니 뒤를 돌아봤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희 씨, 행복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민준 씨가 멈췄죠. 그 서류 가방이랑 노트북, 뭐가 들어있는데요? 영애 씨가 궁금해하시던 것들이요.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금 말해주면 안 돼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믿으실 거예요. 나중에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나가버렸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자갈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박집은 다시 조용해졌죠. 손님도 없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예전처럼 혼자가 됐는데 이상하게 더 외로웠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남기고 간 서류 가방이 거실 구석에 있었어요. 며칠 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손이 가는 거예요. 결국 열어봤습니다. 노트북이랑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없었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더라고요. 영희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클릭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민박집이었어요. 근데 오래된 사진이었죠.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죽은 저희 남편이 그 젊은 남자 옆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서 파일을 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희 씨, 이걸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네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처음에 말했다면 절 받아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강민철이에요. 25년 전 영희 씨 남편분과 함께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21살이었고 형님은 33살이셨죠.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형님이 투자를 해주셨고 저는 조리를 맡았어요. 3년 동안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된 투자를 했고 식당이 망했어요. 형님 돈 5천만 원을 날렸죠. 형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민철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전 도망쳤어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 후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도 못 갔어요.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5년 전부터 그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 집 주소를 몰랐어요. 겨울에 우연히 이 민박집을 알게 됐어요. 형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요. 처음엔 그냥 빚을 갚으려고 왔어요. 5천만 원의 이자까지 해서 8천만 원을요. 하지만 영애 씨를 보는 순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형수님은 너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곁에 있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점점 마음이 변했어요. 형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서류 봉투 안에 통장이 있어요. 8천만 원 들어있어요. 형님 빚 갚는 거예요. 25년 늦었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영애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빚 때문도 집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영애 씨라는 사람이 좋았어요. 믿어주세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말 통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엄마, 왜요? 그 사람 완전히 나갔죠?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민준 씨가 아빠 친구였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25년 전에 아빠랑 같이 사업했던 사람이야. 강민철이라고 기억나니? 준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민철 아저씨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빚 갚으러 온 거였어.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준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아. 엄마도 몰랐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엄마,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연락처도 모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찾아야죠. 어떻게든. 준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엄마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랑 있을 때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전화를 끊고 민준 씨를, 아니, 민철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에 남은 파일들을 뒤졌죠. 사진들, 문서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로그인이 돼 있더라고요. 받은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제일 최근 메일이 3일 전 거였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철 씨 속초 식당 면접 확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우식당으로 오세요. 속초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일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속초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정우식당을 검색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아니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속초 시내에 도착했어요. 정우식당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죠. 9시 50분이었어요. 10분 일찍 도착한 거예요. 식당 앞에 차를 세웠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준 씨였어요. 아니, 민철 씨였죠. 정장을 입고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식당 문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 씨가 카운터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한 강민철입니다. 그때 내가 들어갔어요. 민철 씨가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왜 여기? 난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민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통장 봤어요. 노트북도 봤고요. 영희 씨,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았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철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기 손님.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릴 봤어요. 죄송한데 면접을. 사장님, 이 사람 면접 안 봐도 돼요. 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미 일자리가 있거든요. 제 민박집에서요. 민철 씨가 날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희 씨, 그게 무슨... 같이 운영해요. 같이 살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곁에 있어줘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 씨는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죠.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동업자로요. 함께 아침을 만들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서로를 좀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밀 없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민철 씨가 물어봤어요. 영희 씨, 후회 안 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뭐요? 저 같은 사람 받아들인 거요. 빚쟁이의 이혼남에.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후회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민철 씨가 날 안아줬어요. 따뜻했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그날 밤 민철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열어봤더니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예뻤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영희 씨랑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네, 좋아요. 민철 씨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더라고요.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엄마 재혼하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진짜요? 응, 민철 씨랑. 준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민철 씨가 뒤에서 날 안아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희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58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철 씨가 잠든 후였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 씨, 강민철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선미라는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미라니 누굴까요? 민철 씨 전부인일까요? 문자를 지울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옆을 보니 민철 씨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행복은 이렇게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창밖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내 마음처럼요. 민철 씨 얼굴을 다시 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가슴이 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생각 안 할지도 모르죠. 때론 모르는 게 약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이 행복이 또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